산수유 나무의 농사라는 문태준의 시인데, 자, 이 시는 자, 본문 먼저 하고 나서 다 정리해 줄게.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원래 나무가 꽃을 피는 건 꽃이 마지막 결과물이야.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산수유 나무가 마지막에 만들어낸 결과물은 꽃이란 말이지. 꽃 다음에 열매로 되는 거니까 결과물은 결과물이지.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여기 노란 꽃 동그라미 치고 그늘도 동그라미 쳐봐. 자, 노란 꽃이나 그늘은 모두 산수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위해서 혹은 타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거지. 꽃이 피었어 아름다워, 그늘이 있어 시원하게 만들어줘. 이게 다 배려라는 거야, 배려. 그래서 산수유 나무는 꽃을 피고 그늘을 주는, 즉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늘도 노랗대. 그 그늘도 노랗다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늘까지 노랗진 않잖아. 그런데 그늘도 노랗다라는 새로운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은 그늘은 깜깜한 거잖아, 새카만 거잖아. 근데 노랗다고 얘기한 건 참신한 발상이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 시는 사실은 비판적이에요, 비판적. 마음의 그늘이, 마음 씀씀이가 옥말려든대. 말려드는 게 마구 말려드는 게, 안쪽으로 마구 말려드는 게 옥말려드는 건데, 마음이 옥말려든다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좀 이기적인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즉 그런 마음을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뭘 봐? 산수유 나무를 보란 말이야. 산수유 나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있는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산수유 나무를 보면서 반성을 좀 해라, 그런 뜻이야. 알았니? 인간의 속성 중에 이기심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과 그늘을 만드는 것에 비하면 대비되는, 즉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배려하는 산수유 나무를 꼭 봤으면 좋겠어 라고 화자가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그늘이 생기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의 농사다. 농사 네모 쳐볼까? 이 농사는 원래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 즉, 산수유 나무가 나중에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그늘도 만들어주잖아.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지면 마지막에 벼가 우리한테 주는 배려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무의 한 해 농사라고 얘기한 거야. 베푸는 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농사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 봐. 이거를 산수유 나무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과정을 마치 농사에다 얘기했고, 그늘마저도 농사라고 얘기한 거야. 역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발상, 참신한 발상을 가지고 있네. 그늘이 노랗다도 그렇고,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진다도 그렇고, 두 가지 모두 참신한 발상이다. 다음,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것도 배려하는 마음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다른 대상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지. 그늘이 땅에서 넓어지는 것처럼. 그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원함을 주는 거고 휴식을 주는 거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라 그랬어. 그게 점점 넓어진대. 뭐가? 산수유 나무가.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아까 산수유나무가 농사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산수유나무 자체는 농부라고 얘기한 거지,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늘 농사도 짓고 꽃 농사도 짓고 있는 거야.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자, 전부 다 산수유 농사 끌어모으면, 다 모으면 노란 좁쌀. 왜 노란이냐면 산수유 꽃이 노란색이거든. 좁쌀, 산수유 꽃이 좀 조금에 자라. 작은 산수유 꽃이기 때문에 좁쌀이라고 했고, 그늘은 되게 아주 넓고 크단 말이야. 5대. 여기는 5대라는 건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아니, 양이 많다는 거고, 노란 좁쌀, 이게 감각이지. 색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짓는 농사는, 이렇게 그늘 농사는 5대나 되는 만큼 크고 넓고 노란 좁쌀 같다, 시각적, 감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 줄의 내용이다. 알겠지? 자, 시의 내용은 일단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중요하단 말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문학적 발상이 참신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늘도 노랗다고 하고 그늘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했어. 나무가 무슨 농사를 짓고 나무 그늘이 어떻게 노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참신한 발상이 등장한다. 이걸 문학적 발상에서의 참신함이라고 하고, 두 번째, 색채어가 나온단 말이야. 노란 꽃, 노란 좁쌀. 일종의 통일인데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하면 대상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색깔을 가지고 얘기하면 선명하다. 색채어 노란색.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노란.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로 선명하게 산수유 나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의 속성. 여기서 산수유 나무가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것하고,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인간들, 이게 두 개를 대비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성찰할 수 있는, 반성하게 하는, 성찰하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어. 또 상징적이야. 상징이라는 건 원래 어떤 것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산수유 나무는 타인에게 배려하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반대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들어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비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산수유 나무의 내용인데, 두 개가 대비됐다는 거 까먹지 마. 산수유 나무는 그늘 농사를 져서 땅을 넓혀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들어가. 이건 두 개가 대비되는 거야. 그리고 산수유 나무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배려하고 휴식하고 위안을 주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타인에게 베푸는 거에 인색하다고. 이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삭막하고 메마르고 이기적인 삶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어떤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시라고 보면 돼. 자, 내용상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야. 자, 산수유 나무와 대조적으로 이기적이고 인색하여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대상을 두어절로 나타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산수유 나무의 배려와 반대되는 건 불평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 감각적으로 표현한 식구는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이게 산수유 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였어. 농사 지었는데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수확했는데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그거를 수확했어. 마치 농부처럼.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그늘을 수확한 거야. 감각적이지. 노란 좁쌀. 자,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보조관념이라고 했는데, 보조관념은 비유적으로 한 거니까 산수유나무의 보조관념은 농부가 되겠지. 농부.
산수유 나무를 농부에다 비유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 OX야, OX. 자연의 모습을, 속성을 제시해 가지고 인간과 대비시켜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성찰하게 했다. OX, 오지, 오.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것이 산수유 농사라고 그런 발상을 했다? 아니지. 산수유 농사는 산수유가 다른 존재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마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건 아니고 배려하고 한 해 동안 쭉 해서 결실을 이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농사가 바로 결실을 이루는 거야.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늘까지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산수유 나무의 농사야. 알겠지? 자, 이게